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정대입니다. 다트 팁 오브 더 데이 다트 기초문법 18일차 진행 중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퓨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퓨처는 우리가 비동기 프로그램이라고 딜레이를 조금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요거를 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조금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콜백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그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어싱크 어웨이트거든요. 이게 어싱크 어웨이트가 어떤 것인지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 프로그램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이 되죠. 그쵸? 위에서 아래로 실행. 그래서 일반적인 순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프린트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뭐 오늘도 바코딩 하고 계신가요? 해볼게요. 오늘도 바코딩 하고 계신가요? 자, 이렇게 돌리게 되면 안녕하세요. 오늘도 바코딩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프로그램이 바로 실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런 거는 보통 우리가 저희가 나중에 배울 텐데 어딘가 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아니면 API 같은 그런 좀 네트워크를 통해서 오래 걸리는 것들 있죠. 인터넷 통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데이터베이스 그 로컬 DB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라든지 조금 시간이 걸릴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데이터들이 다 들어올 때까지 프로그램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아예 기다릴 수는 없어요. 예, 아예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그때 나오는 개념이 바로 비동기라는 개념입니다. 비동기. 뭐냐면 같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아닐 비예요. 같을 동이죠. 네, 그래서 어떤 개념이냐면 나중에 이벤트가 들어옵니다. 나중에 이벤트가 들어온다. 예를 들면 네트워크 같은 뭐 DB 로컬 DB 같은 거 있죠. 로컬 DB나 이런 거 조회할 때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가져오는 동안에 프로그램 자체가 아예 프로세스가 멈출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 나중에 플러터를 개발하게 되면 얘는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용자가 뭔가 만지고 그런 걸 인터랙션이라고 합니다. 상호작용. 사용자가 터치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개를 하는데 그때 우리가 그냥 데이터가 다 들어오기까지 기다린다고 하면은 그거는 저희가 제대로 프로그램 짠 게 아니에요. 그죠? 사용자가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지루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플을 종료를 시켜버리겠죠.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비동기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비동기를 처리할 때는 콜백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 그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어싱크 어웨이트 지금 오늘 다룰 퓨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콜백이 무엇이냐? 말 그대로 다시 그 나중에 불러주는 거예요. 콜이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되겠죠. 제가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반환이 없고 some delayed 펑션이라고 할게요. 조금 딜레이가 된 함수다 라고 해서 제가 그 딜레이를 주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퓨처의 딜레이드라는 게 있어요. 요걸 써볼게요. 퓨처 딜레이드 있죠. 딜레이를 살짝 준다. 이때 들어가는 매개 변수 이거는 이제 문서 같이 볼까요? 잠시만요. 퓨처 닥이라고 하면 좋겠죠. 다트 퓨처 닥 아니면 API 이렇게 검색하세요. 그럼 나오겠죠. 퓨처 클래스. 자, 얘가 가지고 있는 그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딜레이드 검색 딜레이드. 예, 지금 딜레이드라고 이름인 추가 생성자죠. 저희 다 배웠죠, 그쵸? 추가 생성자죠.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뭐를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 자료형이 듀레이션이라는 애를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이게 무슨 뜻이죠? 그쵸, 옵셔널이죠.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그러면서 컴퓨테이션이라는 함수입니다. 함수 같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제 듀레이션이 들어가야 되니까 듀레이션 시간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듀레이션을 보면은
seconds라고 있어요. 생성자가. 요거도 이제 문서 같이 보시면 좋겠죠. duration API dot duration API 거생하시면 나오겠죠. 자, 어떻게 만드나 생성자를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문서도 같이 보는 겁니다. 지금 하는 것처럼. 자, 레퍼런스를 보세요. 라이브러리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듀레이션 봅니다. 듀레이션에 대한 생성자가 뭐가 있을까요? 자, 이름 나오죠? 컨스트럭터. 자, 이름 기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예,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세컨즈도 있고 세컨즈이기 때문에 그 초겠죠. 3초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딜레이드를 통해서 뒤에 있는 매개 변수가 future 5였어요. 예, 요거를 사용하실 때는 매개 변수가 없고 반환이 없다로 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저기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아, 이 딜레이드라는 것도 결국에 3초 뒤에 이 함수가 실행이 되는 것이구나. 내부에서 이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내부에서. 그렇게 보셔야 돼요. 내부에서. 그럼 그 함수의 이름은 뭘까요? 그쵸? 이 자체적인 함수의 이름은 컴퓨테이션이겠죠. 컴퓨테이션을 내부에서 아마 호출을 해줄 겁니다. 예. 내부에서 호출을 해주고 트리거를 시켜주는 거죠. 발동을 시키는 겁니다. 함수를 콜한다고요. 한마디로. 그럼 그 함수가 콜이 되었을 때 우리가 실행할 로직을 여기에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프린트로 해볼게요. 프린트 3초가 지났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는 뭐 라벨이라고 해서 하나 문자를 넣어볼까요? 라벨 이렇게 붙여볼게요. 그쵸. 그러면은 some delayed function을 우리가 호출하게 되면 3초가 지나면 여기가 타는 거예요. 일단은 얘를 한번 호출해 볼게요. some delayed function 라벨을 써볼게요. 뭐 1번 함수라고 할게요. 1번. 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는데 3초가 지나니까 여기 뜨죠. 예, 그럼 우리가 이 흐름 자체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 안녕하세요. 얘를 여기다 둘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안녕하세요가 타고 그 다음에 some delayed function이 호출이 됐죠. 얘가 호출되고 나서 여기는 어딜까요? 이렇게 로그를 한번 찍어보자고요. 프린트를. 여기는 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순서가 될까요? 여기는 제가 오늘도 바코딩 해볼게요. 자, 우리가 돌리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프린트가 어떻게 찍힐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안녕하세요 호출되고 그럼 이 함수 호출됐으니까 요거 호출되고 그 다음에 요거 호출되고 호출되는 것인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바로 그냥 위에서 아래로 흘러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호출되는지. 자, 보세요. 안녕하세요가 먼저 호출이 됐죠. 그리고 얘가 호출이 됐죠. 그리고 어때요? 바로 얘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얘는 나중에 호출된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로직이. 나중에 언제요? 3초 뒤에. 이해되었죠?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비동기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3초 뒤에 얘가 호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순서 자체가 비동기로 넘어오기 전에는 계속 호출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나중에 들어온 거죠. 이게 3초 지나서. 예, 이게 이제 일반적인 비동기 처리 방식이에요. 그럼 우리가 함수에서 이 이벤트를 3초 지났을 때를 이쪽에서도 알고 싶다. 함수를 호출하는 쪽에서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그렇죠. 매개 변수로 넘겨주는 거예요. 함수 타입을. 그러면 매개 변수가 없고 반환이 없는 함수니까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이건 제가 이름으로 한다고 하면 뭐 콜백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름을. 그리고 뭐예요? 반환이 없고 매개 변수가 없는 함수잖아요. 이렇게 펑션. 그쵸? 그리고 반드시 쓴다고 해서 required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콜백이라는 함수로 바꿀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이, 이 로직이 쏙 콜백. 너무 어렵나요?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은 한번 접있고 쭉 그냥 가보자고요. 콜백. 이 부분이 요렇게 이제 바뀌는 겁니다. 아까 했던 부분이 여기로 오는 거죠, 이제. 네, 이렇게 올 수가 있겠죠. 자, 돌리게 되면, 아, 죄송해요. 콜백이라고 써야죠. 콜백. 이름으로 제가 바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름은, 뭐, 라벨은 안 쓰고 그냥 3초 지났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랑 동일하게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쵸? 3초가 지났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3초가 지났다라는 함수를 3초 지나고 나서 또 다른 거를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1번이 왔고 1번 호출하고 나서 또 2번 호출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이름을 지어 보자고요. 그리고 매개함수 하나 더 넣어서 딜레이 시간을 넣어 보겠습니다. 세컨즈라고 요거도 이름으로 같이 넣을게요. 세컨즈. 네, 세컨즈다. 세컨즈가 있다. 그리고 기본값이 제가 1초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매개함수를 받은 세컨즈를 넣어주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세컨즈가 1초입니다. 아, 2초입니다. 해볼게요. 이렇게. 제 말은 한 번 호출한 다음에 또 호출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1번 호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번이 호출된 거. 이건 제가 3초가 지났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또 호출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이건 3번이다라고 하고 요건 제가 1초가 지났다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럼 이런 코드로 우리가 작동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타고 나서 그쵸. 이거 맞나요? 자, 돌려보면 넷플릭스 프로그램으로 예를 좀 들어볼게요. 넷플릭스죠? 예, 넷플릭스. 넷플릭스에서 그쵸. 추천 영상 목록에 대한 것도 요청해야 돼요. 그리고 내 정보도 요청해야 돼요. 예, 뭐 이럴 수가 있겠죠. 아니면 처음에 이럴 수가 있겠죠. 넷플릭스 어플 딱 열었을 때 내 정보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서버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API 그 해가지고 이거 좀 주세요. 그러면은 걔가 들어오고 나서 뭐 나의 정보 기반으로 추천 영상을 또 요청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순차적으로 데이터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방법이거든요, 이게. 다시 돌려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3초 지나고 2초 지나고 3초 지나고 1초 지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짜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네. 그때 문제가 되는 게 좀 읽기가 불편하다. 읽기가 불편하다. 그렇죠? 비동기로 가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읽기가 불편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장풍 코드라고 하거든요. 장풍 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어싱크 어웨이트라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좀 정리하자면 원래 프로그램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읽기 불편하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이렇게 우리가 콜백 중심으로 짜면은 불편하다. 하지만 저희는 일단은 이 플러터도 마찬가지고 플러터 개발할 때도 지금 이 함수 타입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있으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 왜냐면 이걸 알아야 이제 저희가 어싱크 어웨이트 방식이랑 이렇게 콜백 방식이랑 섞어서 뭔가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조합으로 개발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콜백에 대한 부분 제가 좀 설명드렸어요. 이해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이 함수를 결국에는 호출하는 거예요. 단순히 함수 자체를.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 다음에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그 이벤트에 대한 내용을 이걸 호출하는 호출부에다가 알려준다. 요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호출을 하게 되는데 이러면 너무 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나온 방식이 바로 어싱크 어웨이트 방식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처럼 우리가 비동기이지만 실제로 이제 프로세스는 멈추지 않고 이 코드 블럭 자체에서는 그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줘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휴먼 리더블 코드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읽기 편하게 만드는 게 바로 어싱크 어웨이트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퓨처라고 붙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콜백 기반의 함수를 한번 바꿔볼게요. 복사해서 붙여놓고. 자, 그러면 저희가 기본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 반환하는 게 사실 없었어요. 이걸 반환형으로 다시 좀 바꿔야겠네요. 이 콜백을 저희가 진행할 때 문자열을 내보자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매개 변수가 없고 반환이 없는 그쵸, 펑션이 그냥 호출이 되는 건데, 트리거가 되는 건데, 여기다가 저희가 이렇게 문자열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 초가 지났다 했던 것처럼 이 부분만 제가 쏙 가져와서 써보는 거죠. 이제 그 리졸트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리졸트는 몇 초가 지났다, 세컨즈도 넣어주고요. 그리고 라벨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매개 변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에서 그렇죠, 매개 변수를 넣어주는 방식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이 리졸트를 우리가 호출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콜백을 호출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sum delayed 펑션을 통해서 콜백으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구조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쪽에서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리졸트가. 그러면 그 리졸트를 우리가 프린트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좀 다 바꿔볼게요. 이렇게. 이번 시간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예, 좀 복습 많이 하시고요.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그래도 그 콜백을 이해를 하셔야 어싱크 어웨이트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도 이제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다시 똑같이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동일하게 작동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결과값이 들어오기 때문에 걔가 실행이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어싱크 어웨이트 방식으로 바꿔보자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비동기로 결과를 내보내는 게 콜백에서는 이렇게 펑션 안에 있었던 매개 변수를 통해서 줬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퓨처로 들어가면 돼요. 왜냐면 저희가 반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반환 값을 정해주는 거죠. 퓨처 반환 데이터가 스트링이다. 이렇게. 그리고 some delayed async 펑션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그냥 좀 복사해서 일단 붙여놓겠습니다. 붙여놓고 some delayed async function 해서 조금 수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뭐 라벨 들어오는 건 동일하고 그 대신에 이제 콜백 부분이 사라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콜백을 했던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뭐 컴플리터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지금 다루진 않을게요. 그거 말고 이제 퓨처에서도 이 다트 자체에서 딜레이 주는 거죠. 퓨처에서도 생성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딜레이를 줄 때 어싱크로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로 보면 돼요. 앞에다가 기다릴게요 하고 어웨이트라는 거 붙여줘요. 네, 퓨처 딜레이드 똑같이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반환하고 싶은 거를 반환만 해주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동일하거든요. 그대로 가져올게. 잘라서 붙여주고 어웨이트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콜백으로 이 상위에 있는 거를 올리는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방식이 되냐면 얘를 그냥 리턴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반환되는 것이 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 어싱크 어웨이트를 사용하려면 이 함수의 범위라고 합니다. 함수 스코프라고 해요. 함수 범위 안에서 이쪽에 어싱크가 써져 있으면 돼요. 어싱크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기다려 했으면 이거를 반환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 반환 데이터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자, 밸류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이 녀석의 자료형은 지금 문자열이겠죠? 왜냐면 지금 문자열이 반환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좀 줄일게요. 네, 그리고 이제 리졸트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진행이 됐으면 그냥 우리가 여기서 바로 리턴을 하면 돼요. 사실 리턴을 하면 됩니다. 리턴 리졸트다. 아니면 이것도 싫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바로 반환이 돼도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바로 반환이 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럼 some delayed async 펑션을 통해서 이 로직이랑 사실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그 대신에 우리가 콜백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함수에도 일단 async await를 사용하려면 즉 퓨처죠. 그걸 쓰려면 함수 스코프에서 async로 되어 있어야 돼요. 요것만 붙여주시면 되고요. 메인 쪽에. 그 다음에 기존에 했던 것들을 일단은 다 좀 주석을 처리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기다려 하는 거예요. 기다려 await some delayed async function. 그리고 기존에 썼던 맥의 변수가 뭐 1번, 2번이었잖아요. 그렇죠? 1번 그리고 세컨즈 뭐 3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결과를 퓨처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저희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result 1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1, 2, 3번. 그렇죠? 3번.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건 저희가 그 비동기로 하는 거지만 어싱크 웨이트가 걸려있기 때문에 순서가 막힙니다. 일단 여기서 처음에 안녕하세요로 시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result 1 기다리게 돼요. 예. result 2 result 3 이렇게 기다리겠죠. 해서 돌려볼게요. 자, 돌려볼게요. 한번 되고 3초 기다렸다가 1초 기다렸다가 2초 기다렸다가 오늘도 바코딩 들어오죠. 예,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근데 일단은 이 메인 함수 자체가 종료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어싱크로 했기 때문에 이 스코프 안에서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받는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읽기 편하다. 읽기 편하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단순히 말하면. 예, 콜백으로 하는 거랑 그냥 차이점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요런 게 있죠. 콜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번 호출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능해요. 그럼 저희가 some delay 펑션 하면 한 번에 3번이 타겠죠. 그냥 호출하는 거기 때문이죠. 함수를. 제가 만약에 1번짜리 한번 프린트만 해볼게요. 이렇게. 음. 1번만 한번 이렇게 호출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밑에는 안 타게 리턴을 먼저 해보고요. 예. 테스트용이니까. 자, 어때요? 3번 이렇게 찍히는 되는 거죠. 예,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콜백 기반으로 하는 거랑 이렇게 어싱크로 하는 거랑 좀 달라요. 왜냐면 어싱크는 무조건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퓨처로 진행이 되는 건 한 번 보내고 얘는 끝난 거예요. 그냥 종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지금 콜백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3번이든지 몇 번이든지 언제는 얼마나 그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요거 먼저 잡으시고요. 자, 그러면 오케이, 알았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비동기 함수를 호출할 때 하나 둘 세 개 기다리는 건 알았는데 근데 항상 우리가 기다리지 않고 이 A, B, C가 전부 다 호출이 되었을 때, 다 완료가 되었을 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아까 저 넷플릭스를 얘기했지만
넷플릭스에서 아까 요거 정보 같은 경우는 내 정보를 먼저 받고 나서 해야 되는 경우였다면 이런 경우가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을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에서 만약에 친구 채팅 목록, 채팅방 목록이 있고요. 그리고 뭐 쇼핑 목록이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채팅방 목록이랑 쇼핑 목록은 서로 이제 데이터 간의 의존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같이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순차적으로 받아버린다고 하면은 채팅방 저희가 데이터 땡기는데 10초, 쇼핑 목록 데이터 땡기는데 5초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15초를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그 동시에 호출하는 게 좋은 거예요. 동시에. 세 개가 동시에. 근데 이거는 순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총 소요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초, 1초, 2초니까 총 6초나 기다려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여기 정리된 자료도 있다시피 한 번에 쓰시는 건 이렇게 퓨처 웨이트를 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퓨처 웨이트를 하시게 되면 한 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 개로 실행이 돼요. 그러면 파이널 리절트 해가지고 어웨이트 기다리는 건 기다리는 건데 다 묶어서 기다린다라고 좀 정의하셔도 돼요. 예. 퓨처 웨이트. 자, 요것도 이제 우리가 그 매개 변수나 이런 것도 보면 좋겠죠. 퓨처 웨이트도 검색해 보는 거예요. 퓨처의 웨이트니까 웨이트. 스태틱 메소드로 있네요. 퓨처의 웨이트다. 그럼 우리가 지금 저희는 아직 다 배우지는 못했지만 이터러블이라는 게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열 같은 거예요. 반복하는 애들. 이터러블이 들어가는 거구나. 그러면 퓨처스에 이터러블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요거는 이름 기반의 매개 변수가 아니니까 그냥 얘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맞죠? 뭐 클린업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무시하자고요. 아, 그러면은 배열만 일단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터러블을 그냥 배열이라고 일단 지금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배열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겠네. 그리고 어떤 배열이에요? 퓨처에 대한 배열이죠. 그쵸? 퓨처. 아, 그러면 퓨처에 대한 배열이니까 얘네들이 하나씩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템 하나, 둘, 셋. 왜냐면 어차피 이 함수에서 반환이 되는 것이 퓨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료형이 맞잖아요. 자료형만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파이널 리졸트에 대한 데이터를 받는 총 소요 시간이 몇 초가 걸릴까요? 문제입니다. 3, 2, 1. 총 몇 초가 걸리죠? 이걸 데이터를 받는데.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3초가 걸리겠죠. 왜냐면 동시에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출발했는데 마지막에 걸린 애가 3초니까 3초가 걸리는 거예요. 총. 왜냐면 준비 땅에서 가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방식이 뭐냐면 지금 요거는 그 경주마들이 경주하는 방식이에요. 경주 시작. 동시 출발. 맞죠? 요거는 어떤 거였어요? 요거는 그쵸, 릴레이였죠. 릴레이 개주죠, 개주. 그런 거였습니다. 예. 바통 터치 하는 거죠. 이거 끝나고 바통 터치, 이거 끝나고 바통 터치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동시에 그냥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꼴찌가 들어올 때 그때 다 종료가 되는 거예요. 어웨이트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파이널 리절트를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1번 말 들어오고 2번 말 들어오고 3번 말 들어왔는데 자, 2번은 어때요? 동시에 출발했죠? 시작. 그래서 마지막에 3초가 지금 걸린 거예요. 대충 한 3초 걸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결과들이 지금 결과 값으로 들어왔으니까 하나에 대한 결과가 들어와서 이거의 자료형은 그렇죠. 리스트 문자열이 된 거예요. 왜냐면 하나하나가 문자열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그 반복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거는 이것까지는 다루진 않을게요. 너무 좀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핵심만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 프로그램은 원래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 그런데 뭐 네트워크라든지 조금 로컬 DB라든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우리가 비동기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같지 않게끔. 그래서 나중에 이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로 나중에 이벤트가 들어와서 처리하는 거로 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읽기가 불편하다 이 말이죠. 휴먼 리더블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해 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싱크 어웨이트라는 걸 만들자. 그래서 함수 자체에다가 어싱크를 이 범위를 지정해 주고 그냥 우리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호출해서 사용하는 게 비동기적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어싱크 어웨이트다. 이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더 우리가 키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이렇게 A에 대한 결과로 B를 호출할 수도 있고 B에 대한 결과로 3을 호출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API를 호출하거나 뭔가 그 딜레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경주마가 동시에 출발하듯이 동시에 뭔가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비동기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는 퓨처 웨이트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가 좀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좀 이해 안 되시면 다시 좀 돌려보시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일단은 좀 계속 제가 이거 관련해서는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일단은 비동기 수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 기반으로 이제 그 플러터 뽀개기에서 이제 퓨처도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보시면서 또 추가적인 학습도 같이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다트에서 퓨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시간 가져봤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대리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